안녕하세요. 사주학 이야기. 오늘은 7번째 시간 등령 득지를 제대로 논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주 공부를 하다 보면은 사주 책자에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등령 득지. 특히 사주 강약 파악하는데 공식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등령, 득지, 득세, 신령, 실지, 실세 이런 얘기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등령하고 득지를 했을 때 사주가 강해진다. 뭐 또 등령을 하고 실지를 했는데 득세를 했으면 강해진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공식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과연 등령, 득지를 했을 때 사주가 강해지고 신령, 실지를 했을 때 사주가 약해진다는 고정관념이 맞는지 오늘 그거를 제대로 한번 논해보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등령, 득지했다고 해서 사주가 무조건 강해진다는 고정관념을 깨자는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자, 차근차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시죠. 자, 먼저 등령, 득지가 무엇인지 한번 복습 한번 해보자고요. 물론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아시는 분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다시 한번 짚도록 하죠. 자, 등령 많이 듣죠? 등령이란 거는 월지에 비겁이나 인수를 얻었을 때 무슨 얘기냐? 일간한테 비겁 인수를 월지에서 얻었을 때 등령이라고 합니다. 일간과 똑같은 오행이나 일간을 생해주는 인수를 얻었을 때 등령이라다는 얘기죠. 득은 얻었다. 령은 월령을 말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월령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자, 책에서도 많이 나왔다시피 월령은 주중에서 가장 강자라고 부릅니다. 월령을 얻었을 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등령을 했는지를 쳐다본다고 그런 이론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강자라고 배웠다는 얘기죠. 또 타 주중의 힘보다 배가 하고 있는 것이 월령이라는 것을 배우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얘기들을 다 책자에서 배우셨고, 자, 득지라는 거는 일간이 일지에서 인수나 비겁을 얻었을 때 득지라는 얘기예요. 일간과 똑같은 오행이나 일간을 도와주는 인수를 얻었을 때 득지라는 얘기죠. 득지를 등령 다음으로 강약 판단에 중요하게 여긴다는 얘기도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일간 바로 밑에 가까운 데서 생을 해주거나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인수나 비겁이. 그래서 득지가 중요하다는 게 이론서에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과연 그럴까요? 자, 오늘부터 제 얘기를 잘 들어주세요. 등령 득지를 했다면 사주가 강해졌다는 편견을 오늘부터 버리셔야 돼요. 이론서에 나오는 것 같이 등령 득지했기 때문에 이 사주는 강해졌습니다. 신령 실지를 했기 때문에 약해졌습니다라는 얘기. 무조건 강해진다는 편견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등령 득지 해가지고 강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공식을 외우듯이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사주팔자를 파악하고 읽을 때는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바로 형국이란 얘기예요. 형국. 자, 사주팔자, 사주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주 강약을 판단하는 거예요. 사주학에서 약 70%를 사주 팔자 강약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사주학을 70%는 점령했다고 자부해도 됐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사주팔자 강약 파악하는데. 그런데 그런 중요한 거를 등령 득지했다는 단지 그런 이론에 의해서 강약이 판단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형국을 제대로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형국이라 하면 사전적인 의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형편이나 국면을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사주팔자에서 형국을 보라 하면 사주팔자 안에서 어떤 일이 어떤 형편이나 어떤 국면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잘 보라는 얘기예요. 단지 등령 득세를 보지 마시고 사주팔자에
사주팔자가 어떤 형국인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어떤 국면에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한 다음에 등령 득지를 제대로 논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자, 사주를 보면서, 사주를 하나하나 실전 사주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경신년 이모월 정묘일 경자시에 태어나신 사주입니다. 이 사주 월령을 보니까 5화월에 태어났네요. 자, 정화로 태어난 불로 태어나신 분한테 5화월이면은 겁재가 되죠. 비견이 되죠. 그러니 비견 겁재 인수를 얻으면은 등령을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주는 등령을 했네요. 책에서 배운 대로 등령. 자, 일지를 보니까 묘목이 있네요. 묘목. 그죠? 묘목은 정화한테 편인이 된다. 인수나 비겁이 있을 때 득지를 했다고 그러는데, 인수가 있기 때문에 득지를 했네요. 자, 이 사주는 등령과 득지를 했으니까 이론대로 하면은 사주가 강하네요. 그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이 사주 형국을 보자고요. 형국을 쭉 살펴보면은, 자, 연추에 큰 쇠가 있어요. 큰 쇠가 있고, 물을 품은 쇠도 있고, 신금은 물을 품은, 쇠니까 냉기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보면은 임수, 큰 물이 도사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큰 물, 저수지 같은 물, 바다 같은 큰 물. 이게 금생수를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 신금 안에 임수도 조금씩 금틀거린다는 얘기죠. 냉기를 품고 있고. 자, 이 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불은 완전히 꺼진다는 얘기예요. 왜? 오화는 촛불, 호록불, 모닥불 정도 같이 적은 불인데 이 큰 불이 쏟아지게 되면 이 불은 한 방에 꺼져버린다는 얘기예요. 자, 시주를 보면은 큰 쇠가 냉기를 또 품고 금생수를 해주고 있네요. 냉한 물을, 냉수를 품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또 묘목을 생하고 있는데 이게 생하나 과연 냉한 물이 큰 물도 여기서 쏟아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나무가 젖어버렸어요. 이 작은 화초는. 이 젖은 나무를 불에다 떼주면은 불이 잘 타나요? 안 돼요. 젖은 나무로 떼다 보면 물만 연기만 피식 나고 타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가 전체적인 형국을 보면은 쇠하고 냉한 쇠하고 큰 물과 또 이 냉한 쇠와 물, 금수가 쇠와 물이 판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형국이란 얘기예요. 이 형국이. 자, 사주가 강해지려면 나무와 불이 기세가 강해야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반대로 불을 끄는 물이 판을 치고 있고 또 물을 생해주는 쇠, 냉기를 보면 쇠가 판을 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같은 불이나 나무는 거의 힘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이런 형국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너무 신약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사주를 가지고 형국을 잊지 않고 등령, 득지 했으니까 강한 사주다고 하면은 싸대기 맞죠. 응? 그래서 이 형국을 제대로 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5월달, 물론 더위가 한참일 때 태어나서 그렇겠지 했는데 이 사주 형국을 제대로 해보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금수가 판을 치고 있어서 이 불에게 힘을 주는 오행이 거의 힘을 잃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약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사주 하나를 다시 보면서 형국을 읽어보자고요. 자, 을해년, 이모월, 기축일, 임신시에 태어나신 분의 사주입니다. 자, 기토, 흙으로 태어나신 분 월지를 보니까 오화가 있네요. 편인이네요. 나를 도와준 오행이기 때문에 등령을 했네요. 등령. 그죠? 그 다음에 일지를 보니까 축토가 있네요. 나하고 같은 오행, 비견 있으니까 득지를 했네요. 와, 강하다. 강사주. 과연 그럴까요? 한번 형국을 보자고요. 이 사주를 보니까 상당히 물이 많아요. 연지에 큰 물. 아까 얘기했죠. 해수, 임수는
요거는 저수지같이 큰 물. 자, 이 큰 물과 이 큰 물이 합세해서 쏟아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쏟아지기 시작. 근데 시지를 보니까 금생수, 물을 품은 큰 새가 큰 물을 또 임수를 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물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게 또 쏟아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사주 형국을 보니까 물이 너무 강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을목은 수생식물 돼가지고 둥둥 떠다니다 보니까 목생화 못해요. 자, 이 물이 쏟아져 내려요. 아까 5화는 어떤 불이라고 그랬죠? 모닥불, 호롱불, 촛불 이런 불을 이 임수만 하나 갖고도 꺼트린데 옆에 해수 큰 물도 흘러버리니 이 불이 또 꺼져버렸다는 얘기예요. 자, 이 축토는 어떻게 되나요? 이 큰 물이 요거만 꺼트린 게 아니라 이 흙을 갖다가 휩싸일 정도로 큰 물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 해수하고 합세를 해서 거기다가 시간에 보니까 임수까지 쏟아지다 보면 이 사주의 형국을 보니까 형세를 보니까 쇠하고 물이 또 판을 치는 세상이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흙 입장에서는 나를 도와주는 같은 흙이나 아니면 불이 나를 도와주는 불이 또 아니면 같은 흙이 있어야 강해지는데 오히려 도와주는 흙은 거의 적은 흙은 이 강한 큰 물에 휩싸여 거의 쓸려 내려가는 형편이고 오화는 큰 물에 꺼져버린 형국이고 나를 도와주는 오행은 거의 없다 보니까 이 사주도 신약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 사주를 형국을 살펴보니까 물하고 쇠가 판친다. 나를 도와주는 오행은 쓸려가고 불은 꺼지고 그래서 나를 도와주는 오행이 없는 형국이 되다 보니까 신약해졌다. 형국을 잘 파괴해야 된다는 얘기죠. 등령, 득지에 따라서 강한 사주가 안 된다는 얘기죠. 아셨죠? 반드시 이렇게 형국을 파악을 해야 사주 강약이 판단이 된다는 얘기죠. 형세, 형국. 그래야 등령, 득지를 제대로 얘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은 신령, 실지를 했을 때도 과연 신약한 사주가 되느냐? 아니란 얘기예요. 이것도 형세를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기사년, 병인월, 무신일, 정사시에 태어나신 분 사주란 얘기예요. 본인이 큰 흙으로 태어났네요. 월지를 보니까 임목, 편관이 있네요. 실지를 했네요. 신령을. 그죠? 일지를 보니까 내가 생해주는 오행, 식신이 있네요. 식신. 자, 식신. 나를 도와주는 오행들이 인수나 비겁이 없기 때문에 실지를 했네요. 신령 실지를 했으니까 이 사주는 약한 사주다. 이론쟁이에요. 이론쟁이. 과연 그럴까요? 한번 보자고요. 이 사주의 형국을 제대로 읽다 보면 사주에 큰 불이 상당히 좀 많은 거로 볼 수가 있어요. 그것도 큰 불, 작은 불. 더군다나 나무가 목생화까지 해주고 있어요. 떼강까지. 그러니 이 불이 상당히 강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나무는 나를 극하는 게 아니라 불을 생하다 보니까 불이 너무너무 커졌다는 얘기예요. 순식간에 불바다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나무는 다 타버리고 이 쇠는 어떨까요? 물을 품고 있는 쇠는 녹으려고 그래요. 녹으려고. 힘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자, 나를 도와주는 오행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예요. 불이, 인수가. 더군다나 목생화를 받은 불들이 이 형국은 결국은 인월달은 추운 계절이라는 얘기예요. 추운 계절. 아직 겨울이 다 가기 전에 추위가 한창인데 겨울 같은 사주인데 그러면 사주가 약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불들이 넉 살아나 버렸다. 한여름 같은 더위가 치열해지는 사주가 반대가 돼버렸다냐. 이게 형국이란 얘기예요. 불형국이 됐다는 얘기예요. 불바다 형세가 됐다는 얘기예요. 불은 무토 흙에게 인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를 도와주는 오행이 순식간에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이 사주는 최강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최강사주. 자, 신령, 실지를 했으니까 약사주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 형국이 불바다 형국이 됐다는 걸 파악하면은 약하다는 얘기를 못한다는 얘기죠. 강사주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형국을 제대로 읽어야만 사주 강약이 파악되는 거지. 단지 월지를 얻고 일지를 얻어가지고 등령 득지를 했다 해서 사주가 강해지고, 신령 실지 월을 잃고 일지를 잃었다 해서 사주가 약해지고, 그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신령 실지 등령 득지의 이론에서 벗어나가지고 사주 형국 전체가, 이 사주가 어떤 형국에 처해 있는지를 정확하게 봐야 사주 강약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등령 득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신령 실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파악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등령 득지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강해진다라는 고정관념을 오늘부터 떨쳐버리시고, 신령 실지를 했다 해서 약해진다는 것을, 그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시라는 얘기예요. 물론 어려워요. 그게 사주 형국을 판단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한 단계 더 끌어들여 하기 위해서는 사주 형국을 제대로 이길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은 사주를 많이 풀어보면서 형국을 읽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아셨죠?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론에서 벗어나라. 등령, 득지, 신령, 실지에서 벗어나라는 얘기예요. 사주 형국을 제대로 파악하는 눈을 가지시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이해되셨는가 모르겠네요. 자, 오늘 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